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거예요. 정규분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속확률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상단에다가 제가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 교과서 101쪽이에요, 지금. 확률 분포 안에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를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연속 확률 변수 소개를 막 해드리면은 좀 헷갈려 하시고 개념이 잘 성립이 안 돼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연관지어서 매칭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산 확률 변수 우리 처음 배울 때 확률 변수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확률 변수라는 것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확률, 그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이 있다. 요 두 개를 조합을 잘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요 확률의 일반적인 성질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확률이 되었든지 간에 얘네들은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것은 1이 된다. 확률 분포표 쭉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합계 1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1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있다. 얘는 별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확률 변수값을 대입하면은 확률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되게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다. 당연히 확률 변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빈칸으로 일단 넘어갈 거예요. 빈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랑 요거에 대한 건 빈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장으로 가가지고요. 여하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요.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은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 모든 주어져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이것은 1이 되고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얘기도 비워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산 확률 변수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산은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변수가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요. 자연수나 정수의 느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 또는 2분의 1, 2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과 달라요. 변수가 굉장히 연속적이야. 그래서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컨대 우리가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전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45.1kg인 사람 앞으로 나와봐.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체중계를 들이대면 그러면 이 45.1kg 안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 45.15kg인 사람도 있고 45.16kg인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는 45.16kg이라 하더라도 더 정교한 몸무게를 가지고 그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재보면 45.163인지 45.167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더 정교하게 측정 단위를 들이밀게 되면은 정확히 이 사람이 몇 킬로인지 재기가 훨씬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중이라고 하는 변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 점에서의 확률은 구하시지 않아요. 한 점에서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실수를 다 하나하나 셀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수 자체를 우리가 정교하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몇 명인가 체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와 이상 확률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한 점에서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얘는 대답할 수가 없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실수를 찾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또 카운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은 0이 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보통 한 점에서의 확률 구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x의 범위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몸무게면 45kg에서 46kg까지 이렇게 이제 1kg 단위로 끊어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그런다. 괜찮으시죠? 한 점 한 점을 찾는 것조차가 어렵기 때문에 한 점에서의 확률은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한다고 하게 되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이제 구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A부터 B까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X만 구해가지고 확률을 구하셨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했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A부터 B까지 모든 사례를 다 조사를 한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요. 범위가 한 점으로 주어지지 않고 구간으로 주어진다라는 거 하나. 예, 이번에는 요 확률 질량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확률 질량 함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량이라는 표현 안에는 저는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예전에 이런 뭐 시소나 저울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제 하나하나의 질량이 되는 거죠. 물체를 하나하나 올리면 얘네에 따른 어떤 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확률 질량 함수라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조금 달라. 뭐 통일하면 확률 함수인데 확률하고서 밀도 함수 이렇게 주어집니다. 밀도 뭔가 빽빽한 기분이 들죠. 밀도가 높다, 빽빽하게 채워진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개냐 두 개냐 이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한 개냐 두 개냐는 하나하나 카운팅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 밀도라고 하는 빽빽하게 채워진 어떤 영역에 대한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확률 분포표에서도 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 그러니까 이제 x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아래쪽에 이제 각각의 함수 이게 뭐야 이게 P0, P1, P2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게 확률 분포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표를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이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는 거야.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표를 그리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서 나타낸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확률을 나타내게 된다. 주어져요. 2차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사인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코사인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다 주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직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확률 통계 단원 자체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같은 거 배우시고 나면은 미적분 맞죠 이름이? 배우게 되면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함수 이런 것도 막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간단하게 직선만 우리는 다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룬다고요. 영역이 주어져요. 우리가 몸무게를 조사할 때도 0kg부터 200kg까지 다 조사하지 않고 보통 뭐 한 40에서 80까지, 뭐 20에서 60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조사를 하잖아요. 집단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 그래요?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 그려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식도 주어지고 그래프도 주어져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부터 확률을 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간단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아주 간단하다. 뭐냐면 자 어디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1 여기다 대입하면 요 함수값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2 대입하는 거야. 요거다 대입하면 함수값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둘러싸인 요 영역 있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랑 x는 1, x는 2 영역을 표시하신 다음에 둘러싸인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확률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나서 할게요. 요게 이제 확률이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2.5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하시면 2.5가 어딘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2.5가 되겠죠. 3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와 2.5와 3으로 둘러싸인 요 영역에 집중하셔서 요 넓이를 구하시면 이게 바로 이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 어렵진 않아.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요게 이제 영역의 넓이가 확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3까지로 정의하자 그랬어요. 다른 영역. 4나 5나 6이나 7이나 이런 거는 빼버리고 나는 0부터 3까지가 궁금해. 0부터 3에 해당하는 자료를 표시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색깔을 바꾸어서 0에서부터 3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의 전체란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로 둘러싸인 요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가 확률, 다시 말하면 확률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확률이란 얘기야. 맞아요? 0에서부터 3까지만 보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전체 영역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함수의 넓이 이 함수와 0과 3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다 이제 더하게 되면 이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확률, 이 넓이를 구할 때요.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 세로 그리지 말고 여기다 할까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1을 대입하면 요 함수값이 음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를 책정하게 되면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사분면에 있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 넓이를 구하잖아? 이게 조금 웃긴 얘기긴 하지만 넓이를 구하면 어디 갔어? 자, 넓이를 구하면 음의 값이 나온다고요. 이게 넓이가 음수인 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함수들은요. 다 1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인 사분면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1사분면상에 주어져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성질을 하나 알았어? 확률 밀도 함수는요.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넓이가 음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부터 B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구한 넓이는 당연히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모든 확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한 확률, 넓이를 구하시면 그것은 1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산확률 변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게 뭐죠? 막대 함수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하나요? 도수 분포표 이런 걸 표현해가지고 자세하게 얘를 넓이, 이 확률 구하는 것이 넓이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해놨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정리된 내용만 보겠어요. 자, F라고 하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F라고 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면 그렇다면 이런 성질들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곤란해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영역 자체가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주어졌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x는 알파, 뭐 여기가 되겠죠. 그다음 x는 베타, 여기가 되겠지.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확률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 확률이 되거든요. 또 하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구하는 방법,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다 하시게 되면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넓이와 같아진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넓이와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제 1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 그렇다고요. 자, 해보자. 이거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kx라는 1차 함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1차 함수이면서 당연히 1차 함수지. 그러면서 0부터 2 사이에 정의가 되어 있대. 이 얘기는 다른 영역은 볼 필요가 없다. 0부터 2에만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거야. 이 초보자들 잘 보세요. 0부터 2 사이잖아요. 이게 0이고 여기 2란 말이에요. 여기다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0 돼요. 원점을 지난다고 0,0. 여기다 2를 또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2K가 나와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하튼 2K 이렇게 나와. 여기가 2K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더 쭉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그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1이 나온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K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죠. 이거 2 곱하기 높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2K예요.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전체 넓이인 1이 나와야 된다고. 괜찮니? 다시 얘기하면 2K가 1이라고요.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다시 그려보자. 0이고 여기는 2고요. 여기가 지금 K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1이 되죠. 여기가 1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를 구하여라.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 전문 용어로 사다리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걸 못 푸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 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들아, 이거 보세요. 좀 빼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 하나 더 이쪽에다 붙인다고 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를 윗변이라고 치고 여기를 아랫변이라고 칠게요. 얘를 이제 가로로 돌린다 치면. 그럼 여기는 아래가 되고, 맞니? 여기는 위가 되는 거지. 여기 높이가 있어, 높이. 넓이 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의미는 이 길이를 만들어라. 빼딱한 사각형의 넓이 우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전체 넓이 구하고 반으로 잘라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렇구나. 근데 그럼 이제 문제가 또 생겨. 초보자들.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그래프랑 만났잖아요. 1에서의 함수값인 거지. 괜찮아요? 이 함수 K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이 함수 Y는 2분의 1 X라는 그래프예요.
여기서 지금 1 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높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돼. 괜찮니? 이번에는 2분의 3일 때 이 높이를 구한다는 건 요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2분의 3 넣으시면 돼요. 2분의 3 넣으면 4분의 3 된다. 다 됐네, 그치? 넓이를 구해볼게요. x가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 갈 때요. 요 확률을 구해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요거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4분의 1 곱하기 여기 4분의 2, 4분의 2, 4분의 3 하니까 4분의 5가 되네요. 1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주어지는 지금 정규분포라는 단원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때려놓고서 어디가 어지러우시죠? 죄송해요. 정규분포라고 이제 제목을 써놓고서 뭔 갑자기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넓이를 구하여라, 뭐 K를 구하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확률분포 안에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가 있다. 그 연속확률분포 안에 정규분포가 있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다짜고짜 우리가 배울 수는 없고요.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특징을 좀 배워요. 그게 이번 시간에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분포가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는 뭐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103쪽의 문제 1번입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1차 함수가 주어지고요. 1차 함수가 주어지고 K를 구하여라. 그리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어디 보자.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 0부터 4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대입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은 4k가 되네요. 0일 때는 4k. 그쵸. 요 점을 지나고요. 자, 이번에 4를 대입해 보는 거. 양 끝점만 있으면 돼. 두 점만 있으면 직선 구할 수 있으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4 빼기 4, 0 돼요. 0 곱하기 k, 0 된다고. 아, 그러니까 4일 때 함수값은 0이로구나.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지금 우리가 찾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 중에서 이런 데는 버리고 요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자, 중요한 정보 하나.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여기가 다기 때문에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바로 나와요. 딱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8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아.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전체 영역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죠. 높이 4K 곱하면 돼. 그랬더니 이게 8K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전체 영역의 넓이니까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따라서 K의 값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다 8분의 1 넣으시면 돼. 8분의 1. 요 함수 값이 y는 8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x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2부터 3 사이라고 여기 이제 지우고요. 요게 한 2 될 것이고 요게 한 3 될 것이고 아까처럼 또 사다리 꼴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된다고요. 높이를 먼저 구해볼게. 2에서의 요 높이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4 빼기 2 하면 2고요. 거기다 8분의 1 곱하면 여기 4분의 1. 괜찮니? 한 번 더. 3에서의 이 높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여기다 3 대입해. 4 빼기 3. 1이죠. 거기다 8분의 1 곱하면 여기 이제 8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요거 높이 2부터 3까지니까 1이네.
2분의 1 곱하기 요게 8분의 2, 8분의 3, 8분의 2, 8분의 1 해서 8분의 3 돼요. 계산하시면 1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의 첫 시간인데 제목이 정규분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 자체보다는 정규분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교과서상에도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111쪽에 문제 2번 하나 스스로 확인하기 하나 있고요. 128쪽에 문제 7번 있어요. 두 개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답을 맞춰보시고 뒤에 풀이 과정을 듣지 않아도 일단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어봐서 나는 문제가 없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강의 끝내셔도 되고 잘 안되면 이어서 듣고 하시면 돼요. 저는 11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함수를 먼저 그린다. 함수를 그릴게요. 주어진 범위,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는 0부터 1 사이고요. 0 대입하면 K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와요. 0 대입하면 K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온다.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쵸? 그리고 당연히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 된다. 자, 가볼게요. 1번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K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K인데 이것이 1이 돼야 되는데 K의 값이 2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여기가 2가 된대. 여기가 2가 되고 요거는 Y는 2 곱하기 1-X 이렇게 된대. 두 번째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의 넓이를 구하여라. 확률을 구하여라. 2분의 1 곱하기 그러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여기쯤 있겠죠. 또 사다리꼴이네요. 여기가 2라는 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구하시면 돼요. 여기 2분의 1이거든요. 지금 X좌표가. X에다 2분의 1 넣으시면 여기 2분의 1. 2 곱하면 1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가볼게요. 윗변 더하기 여기 2고요. 아랫변 곱하기 여기 높이 2분의 1. 4분의 3.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확률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fx를 직접 다 찾는 연습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비례식으로 해결하셔도 괜찮거든요.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가 전체 길이가 4고요.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만 구하래. 그래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1대 2잖아요. 여기도 여기에 절반이 돼. 여기 4분의 1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이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2분의 1 곱하기 윗변 2분의 1 더하기 아랫변 4분의 1 곱하기 이거 뭐지? 높이 2 하시면 돼요. 여기 4분의 3. 간단하죠? 간단하고 만약에 fx를 식을 구하고 싶으시면 기울기가 여기 지금 4만큼 커질 때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어요. 기울기는 x는 4만큼 커졌고 마이너스네. y는 2분의 1만큼 줄어들었고 그리고 x절편이 4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4 넣으면 0 나오게. 지저분하게 찾았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x 마이너스 4. 아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숫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주어지고 요 앞에 있는 숫자 k 찾는 연습할 때랑 비슷한 폼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지금은 닮은 비로 여기 길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